네, 황규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내릴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타면 늘상 듣는 말이다 보니까 흘겨듣기 십상인데요. 성대모사를 하셨어야지 이런 건. 제가 또 그런 재주가 없어서 예.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요. 예. 안전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던 4세가량의 남자아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온몸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수도권 지하철 1, 8호선 기준으로 승강장 간격이 10cm 이상인 곳이 3,395곳으로 전체의 17.6%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구조가 된 거죠? 이제 다행히 20여 초 만에 큰 부상 없이 구조가 되긴 했는데요. 예. 이제 근처에 승객들이 합심하여 도와준 덕입니다. 아이는 이제 20cm 정도 되는 틈에 빠졌던 건데요. 같이 있던 엄마의 비명을 듣고 승객들이 즉시 문 양쪽을 몸으로 막아 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네. 이어서 이제 아이가 빠진 틈으로 손을 뻗어 아이를 끌어올려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천만다행이긴 한데 아이가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깊이 빠졌으면 진짜 상상하기 어휴,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그 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작년 4월에도 지체장애인이 하차하다 한 바위 틈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이니까 이번 사건이 있었던 충무로역에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정거장이죠. 예. 이 승객은 오른쪽 다리가 허벅지까지 빠져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승객 30명이 구호에 맞춰서 10분간이나 열차를 밀어서 틈을 넓혔고 큰 부상은 없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통계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만 지난해 79건으로 이제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8월까지 3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발빠짐 사고가 아동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실제 건수로는 20, 30대가 적지 않다. 이런 게 이제 공사의 분석이고요. 예. 이제 20, 30대들이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 이동량이 많아서이긴 한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어폰을 착용해 안내방송 등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탑승 시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 미처 이제 간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고자들이 많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흔히 스크린도어라고 하는 승강장 안전문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해주게 설치하긴 한 건데 네. 이게 발빠짐 사고에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네. 이제 안전문이 있다 보면은 승객 입장에서는 열차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문이 열리면 열차 안쪽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무리 내에서 이거를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게 한 공간, 이어진 공간처럼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보폭을 작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스크린도어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의식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지적입니다. 근데 이 틈이 10cm 이상이 17.6%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철 타다 보면 이거 진짜 넓다 그럴 때가 있죠. 네네네.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구간 중 틈이 제일 넓은 곳은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인데요. 이게 최대 무려 28cm나 됩니다. 28cm면 이야, 예. 얼마나 성인 발보다 더 크죠. 예. 이번에 아이가 빠진 3호선 충무로역이 최대 26cm로 두 번째고요. 작년에 지체장애인 사고가 있었던 3호선 동대 입구역이 23cm로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발이 300mm인데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어떤 곳은 이건 빠질 수도 있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빠질 수 있을 만큼 거리가 있었던 거죠.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열차가 달릴 때 이제 좌우로 흔들리다 보니까 승강장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간격은 두게 되는 건 맞는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승강장이 대충 보면은 우리는 다 직선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완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곡선 거거든요. 많아요. 예. 네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직선인 열차와 곡선인 승강장 사이에서 가운데 부분은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이렇게 약간 활처럼 구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예. 국토교통부가 틈이 10cm가 넘는 구간에서는 안전 발판된 실족 사고 방지 설비를 하라고 이제 도시철도 건설 규칙을 만들어 놓긴 해서 일부 승강장에는 고무 발판 등이 덧대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덧댄다고 하더라도 덧댄 발판에 열차가 부딪힐 수도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 틈을 덮을 만큼 덧대어 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 버리면 특히 장애인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전장이나 장애인 단체들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지체 장애가 있어 보폭이 좁은 분들한테도 문제고 특히 이제 휠체어 바퀴가 끼는 사고가 계속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사들은 휠체어 사용자가 올 때마다 뭐 이동식 발판을 설치한다거나 틈이 좁은 쪽으로 안내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이제 모든 상황에 대비가 안 돼서요. 실제로 2019년에는 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틈에 휠체어가 걸려 넘어진 사고가 있어서 소송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인정이 됐습니까? 그럼 소송에서? 이제 당시 법원은 차량과 승강장 사이에서 간격이나 높이차로 휠체어 사용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승하차하기 어려운 경우에 차별 행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면서 공사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래요? 이제 뭐 결국 차별이 있는 건 맞지만 공사도 가능한 여건 내에선 편의를 제공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아서 조심하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지하철 이렇게 한번 지어놓으면 사실 개선하는 문제가 좀 쉬운 문제는 그렇죠.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공간들, 뭐 설마 사고가 나겠어 여겼던 곳에서 지금 최근에 비극적인 사고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서 뭐 이용자 스스로도 조심해야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